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이 모든 게 돌아가는 뒤편에는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오늘 이 엔진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방금 올린 소셜미디어 사진, 어젯밤에 주문한 택배, 게임에서 기록한 최고 점수, 이 데이터들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차곡차곡 아주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디지털 파일 캐비넷이나 거대한 도서관의 도서 관리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고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뭐랄까 아주 똑똑한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기본기부터 다져보고요. 데이터 세계의 양대 산맥이죠. SQL과 NoSQL,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도구를 골라야 하는지, 또 AI가 등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데이터베이스란 과연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일은요, 사실 아주 심플해요. 딱 세 가지 핵심 역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요. 둘째, 우리가 필요할 때 빛의 속도로 검색해서 찾아주죠. 마지막으로 셋째, 데이터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과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심장박동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SQL과 NoSQL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둘의 차이요? 이 비유 하나면 거의 끝납니다. SQL은요, 모든 데이터가 정해진 칸에 딱딱 들어맞는 잘 정리된 엑셀 시트 같아요. 아주 반듯하고 예측 가능하죠. 반면에 NoSQL은 뭐랄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쓸 수 있는 유연한 메모장에 가깝습니다. 필요하면 구조를 언제든 바꿀 수 있죠. 표를 보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SQL은 스키마라는 고정된 틀을 써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생명인 금융, 회계, 재고 관리 같은 분야에선 거의 필수적이죠. 반면에 NoSQL은 문서나 킥덧처럼 모델 자체가 아주 유연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소셜미디어나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임 데이터처럼 속도와 확장성이 중요할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대표 주자로는 SQL의 MySQL, NoSQL의 MongoDB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도구를 현실에선 언제, 어떻게 골라 써야 할까요? 이제 실제 개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핵심은 정확성이냐 아니면 속도와 유연성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 거래처럼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SQL입니다. 반대로 형식도 제각각이고 양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소셜미디어 피드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속도와 확장성의 NoSQL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요즘 개발 현장에선 SQL이냐 NoSQL이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정답은 둘 다 쓴다 거든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폴리글랏 퍼시스턴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처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도 각 기능에 가장 딱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서 쓰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죠. 자,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개인 정보나 주문 내역처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데이터는 SQL에 저장을 하고요. 반면에 형식이 자유로운 상품 리뷰나 넣었다 뺐다를 빠르게 해야 하는 장바구니 데이터는 NoSQL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확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미래로 나아갑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아주 강력한 조수가 등장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세계가 얼마나 똑똑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전문가 옆에서 정말 든든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검색 속도가 느려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더 빨라져요 하고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 주고요. 비효율적인 명령어를 찾아내서 더 나은 코드를 제시하기도 하죠. 심지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주거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할지 예측까지 해줍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럼 이 똑똑한 조수를 넘어서 더 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대, 바로 자율 데이터베이스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2025년인 지금은 AI가 전문가를 보조하는 단계예요. 조언도 해주고 일부 귀찮은 작업을 자동화해주죠. 하지만 한 5년 뒤 2030년쯤 되면요.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성능 최적화 같은 거의 모든 관리 작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율 시대의 정점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코드를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지난날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 10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AI가 알아서 데이터를 딱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데이터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전문가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참만해요.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진화하는 거죠.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이제 AI에게 맡기고요.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전체 데이터의 보안 전략을 세우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처럼 기계가 할 수 없는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정밀한 장부 같은 SQL과 유연한 메모장 같은 NoSQL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둘을 아주 지혜롭게 함께 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AI가 이 모든 복잡한 운영을 자동화하면서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 운전석에는 무엇이 그리고 누가 남게 될까요? 우리 인간과 지능형 시스템의 미래 관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